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시장, 탄탄한 상승세가 양대지수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490선 부근까지 회복을 한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680선 가리키고 있는데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또 연말 소비 시즌, 이러한 것들이 심리적으로 우리 장에도 영향을 주게 되면서 제약 바이오, 녹십자라든지 펩트론, 그리고 또 화장품주들 강세 오늘장 나오고 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부터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의 상승률 상위 종목 제약 바이오 가운데 유유제약 2우선주비, 유유제약 1우, 그리고 유유제약 같은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상한가에서 24%의 강세 띄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수 페타시스 25%까지 급등하면서 26,400원 선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금융감독원에서 이수 페타시스의 5,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제동을 걸었다는 소식이 시간의 거래 강세, 또 오늘장까지도 이수 페타시스의 급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제출했던 5,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증권 신고서에 대해서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는데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정해진 기한 안에 이 정정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그 유상증자 자체가 철회되는 것으로 간주가 되는데 일단 금감원에서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 대해서 투자 심리가 화답을 하고 있고요. 이수페타시스의 주가가 26,000원대까지 진입을 했네요. 테린 포장이 22%, 금호건설 우선주 17%까지 강세를 띠고 있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의 상승률 상위 종목 한국화장품 제조가 9% 가까이까지 뛰어오르고 있고요. B&K 금융지주 8% 넘게 상승하면서 오늘 금융주의 상승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관련해서 KC그린홀딩스, KC코트렐 7% 넘게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의 하락률 상위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락률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유니퀘스트가 7% 가까운 하락이고요. 금양이 자사주 처분 이슈와 함께 오늘장에 7%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27,350원, 어제 3만 원 선 진입 시도가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되밀리고 있는 모습 기록하고 있고요. 254억 원 규모의 자사주 처분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목적은 2차 전지 기장공장 건설 설비 자금 조달이 목표라고 합니다. 신풍이 4%의 하락, 범양건영, 다스코 같은 종목들 3%에서 4%의 하락 띄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재건주의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고요. 하이트론, 윌비스, SM백셀, TBH 글로벌까지 2%에서 3%의 조정입니다. 김영일 전문가 만나보시죠.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유가증권 시장의 어떤 특징 좀 보실까요? 네, 일단은 오늘 시장 어느 정도 또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시장에서 현재 가장 중요한 건 상승에 대한 트리거가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바닥권에 대한 매력도는 분명하게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 시장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과매도권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저가에 대한 매력도는 확실한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현재 시장에서 저가에 대한 매력도는 있는데 그 이상의 이 주가를 끌어올려줄 만한 트리거가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현재 시장이 계속해서 바닥권에서 왔다 갔다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제 이제 또 눈에 띄는 지표가 하나 나온 게 ISM 제조업 지표죠. 그러면서 이 ISM 제조업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ISM 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우리나라 수출에 또 연관되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 그런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에 대해서 상당히 또 큰 폭을 차지하는 것이 수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ISM 제조업 지표에 대해서 또 긍정적으로 좀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저가에 대한 매력도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제조업 지표에 대한 이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겹쳐지면서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관세에 대한 우려감과 그 다음에 이 저가 매수에 대한 매력도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락에 대한 부분은 결론적으로는 이제 우리 시장에서 지금 계속 관세에 대한 압박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금 트럼프가 임기 시작하기 전에 계속해서 또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우려감을 계속해서 반영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또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다가 저가 돼버리면은 저가에 도달을 했을 때 외국인들이 또 저가에서 다시 들어와 버리는 이런 매매 형태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복되는 상황은 우리가 확실하게 좀 캐치를 하고서 움직일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지금 뭐 어제도 그렇고 제가 계속해서 박스권 매매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러한 그림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가에서는 우리가 매수에 대한 관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박스권 혹은 상단에 대해서 이제 도달을 했을 때에는 또 이제 매도의 관점으로 계속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죠. 네이버의 상승은 우리가 이제 그렇다 칠 수가 있는데 카카오까지도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대비해서는 무언가 이제 뭐 실적적으로 눈에 띄는 움직임이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 뭐 사실 그렇다라고 보기에는 힘들죠. 물론 뭐 카카오페이나 뭐 혹은 이제 뭐 카카오 엔터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사실 카카오 제외하고는 상장사들이 다 쪼개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실적적으로 크게 기대를 하기에는 사실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라고 봤을 때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뭐 결국에는 실적적인 부분보다 현재 시장에서 관세에 대한 피해를 받지 않는 업종들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하게 이제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서 크게 나타나다 보니까 사실 대형주 쪽으로는 수급이 크게 쏠리지는 않습니다. 뭐 반도체나 2차전지 쪽으로는 우려감이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다 보니 이 관세에 대한 우려감들이 해소가 되기 이전까지는 결론적으로 수급 강세가 나타나기 힘들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관세에 대해서 오히려 피해를 받지 않는 업종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큰형에 대한 성격을 갖고 있는 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삼성전자나 혹은 2차전지 종목들 대비해서 반등폭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네이버와 더불어서 상승이 잘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12월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가 관세에 대해서 피해를 상대적으로 좀 받지 않는 업종들에 대해서 또 주목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여전히 큰형들 좀 바닥권에서 반등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좀 약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해주기는 하고 있지만 추세를 좀 끌어올리는 상승이냐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는 그렇지가 않죠. 그러면서 지금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강하다라고 보기에는 힘들 것 같고 그다음에 2차전지 종목군들 뭐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뭐 그다음에 에코프로, 뭐 에코프로 비엠 오늘까지도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코스닥이 거의 바닥권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부분은 제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가 매수로 혹시나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더라도 결국에는 박스권 상단에 대한 매매만 진행이 되셔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닥 잡았다라고 매매가 되기보다는 결국에는 또 확실하게 모멘텀 플레이를 해주면서 또 빠르게 순환이 나오고 있는 장세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에 맞게끔 수급이 들어가면서 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결론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집중을 해야 될 부분이 관세에 대해서 피해를 받지 않는 업종. 그리고 트럼프와 머스크 트레이딩에 대해서 계속해서 집중을 받는 업종들에 대해서 주목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뭐 전쟁이든 혹은 뭐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그런 나라든 펜타닐이든 다 관세로 해결하려는 모습들을 벌써부터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또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반도체에 대한 여러 수출 금지 이슈들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머스크 트럼프 트레이딩 계속해서 시장의 중심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좀 부담을 겪을 수 있는 관세 쪽에 대한 무풍지대 쪽의 움직임, 특히 낙폭과대주에 대한 움직임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카카오와 포스코홀딩스 분석 들어봤고요. 코스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의 상승률 상위 종목입니다.
아이윈 플러스가 상한가 들어가 있는데요. 양자 컴퓨터 테마주 오늘장 주목되면서 상한가 들어가 있는 관련주 아이윈 플러스고요. 셀리드 항원 플랫폼 기술 특허 등록 소식에 따라서 강세를 띠다가 상한가까지 도달을 합니다. 6,560원 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후보에 적용했던 항원 플랫폼 기술에 대한 한국 특허 등록 결정됐다는 소식 셀리드 내놨습니다. 네오리진이 23%까지 강세, 글로벌 파트너 게임 파노가 이 중국 쪽의 게임 파노가 16개 등록됐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전략적인 사업 파트너인 조이포트가 중국의 게임 파노 16개 획득했다는 소식과 함께 네오리진의 주가 강세 어제 이어서 오늘장까지 나오고 있고요. 대동기어가 18%, 농기계 관련주 계속 움직이죠. 제닉, 오늘 화장품주 상승과 함께 16%나 급등합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상승률 상위 종목입니다. 알파녹스 16%, 2차 전지 관련주 가운데 최근 탄력적인 엔캠 14.69%, 16만 4천 원 기록을 하고 있고요. VT, 삐아 같은 종목들 14%까지 상승하면서 소비 시즌 화장품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빈 테크놀로지 14%까지 강세를 띠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의 하락률 상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 가운데서 오늘 사이토젠 13%, 바이온과 이오플로우, 포니링크, 파인테크닉스 6에서 9%까지 하락입니다. 포니링크는 12발행이 철회됐는데 이에 따라서 시간의 거래에서 어제 하한가를 기록했었거든요. 오늘 주가 6%까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 경영상의 문제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하락률 상위 종목 낙폭을 보시면은 뒤쪽에서도 5에서 6%가 나오고 있는데요. 엑스큐어, 현대 이지웰, 신테카바이오, 웰킵사이텍, STO 같은 종목들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어떤 종목을 볼까요, 전문가님? 네, 지금 계속해서 이제 또 강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게 결론적으로 오늘 또 강세 보이는 종목군들은 정해져 있죠. 지금 자율주행 쪽으로 퓨런티어가 어제 수급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 나오는 모습. 그런데 이제 오늘은 차익 실현이 나왔죠. 그러면서 지금 자율주행 쪽으로도 다시 한번 돌아주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드론 관련해서 에이럭스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제 또 물량 또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으로 강세 나타나주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반면에 지금 루닉 같은 AI 종목군들은 일부 종목들 또 차익 실현이 나와버리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최근에는 워낙에 이제 강조를 많이 드리는 부분이 트럼프 머스크 트레이딩인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트럼프 머스크 트레이딩을 제외하고서는 우리가 시장을 떼어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라고 또 계속해서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같은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 트럼프와 머스크 트레이딩을 진행을 하지 않으면 제대로 수익을 챙기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드론 관련주들이나 여러 트럼프 머스크 트레이딩 관련된 종목군들이 활발하게 돌면서 결국 이제 시장의 큰형들 같은 경우에는 조용한 가운데 계속해서 수급을 받아주고 있잖아요. 이 움직임을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해석을 해주셔야 되느냐. 지금 현재 시장이 저가 박스권에서 이제 저가 매수에 대한 매력도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만 주가가 올려질 만한 매력도도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 큰형들 제외하고 다른 종목군들로 계속해서 수급이 돌고 있는 겁니다. 원래라고 한다면은 반도체나 2차 전지 혹은 이제 제약바이오 쪽으로 전체적으로 수급이 쏠리면서 다른 종목군들은 또 상대적으로 조용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저가에 대한 매력도는 분명하게 있는 상황인데 주가를 끌어올려질 만한 그러한 요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쏠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대안을 찾기 위해서 시장의 수급이 상대적으로 관세 피해를 덜 받는 업종이나 혹은 트럼프 머스크 쪽으로 계속해서 수급이 도는 거거든요. 다만 그 수급 자체가 또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수급은 아니기 때문에 무언가 지속성을 보여준다라기보다는 계속해서 또 트럼프 머스크 쪽으로 빠르게 순환이 돌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해석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트럼프 머스크 트레이딩에 대한 부분은 꾸준하게 또 이제 많이 강조를 드리되, 다만 지속성에 대한 부분은 분명하게 선별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죠. 예를 들어서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는 어제 수급이 들어왔고 오늘 탄력이 나왔지만 오늘 바로 또 차익 실현 시켜버렸기 때문에 자율주행 쪽 같은 경우는 퓨런티어가 대장이잖아요. 그러면은 자율주행 쪽은 오늘 차익 실현이 나와버렸으니까 이러면은 또 이제 쉬어갈 수가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루닉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은 AI 쪽 전체적으로 한 바퀴 돌았었는데 지금 최근에 이스트 소프트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AI 쪽 쉬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AI 쪽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 있는 종목군들도 잠시 쉬어갈 수가 있으니까 차라리 좀 저가에 있는 종목군들을 좀 노리겠다라고 하든지 그러면서 저번 주에 상승을 이끌었었던 종목군들이 지금 또 이번 주에 쉬어가고 있으니까 어제 수급 들어갔었던 이제 드론주 중에 또 이제 에이럭스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무언가 이제 일주일, 2주일 단위로 해서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군들을 볼 것이 아니라 그날 당일마다 어느 종목군들의 수급이 들어가는지가 특히나 중요합니다. 그런적으로는 또 그날 당일의 수급을 가장 크게 밀어 넣은 종목군들이 바로 또 그 다음날의 상승률을 이어나가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며칠만 또 순식간에 차익 실현을 해버리는 그런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워낙에 순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트럼프 머스크 트레이딩 내에서는 그날 당일에 수급을 좀 잘 파악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그날 당일의 수급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지속성을 보일 것이냐 아니면 차익 실현이 나올 것이냐에 대한 또 어느 정도 갈림길이 결정이 되니까 이 부분은 특히나 잘 선별을 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수를 끌어올릴 만한 여건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장 내에서 종목별로 순환매, 특히 머스크 트럼프 트레이딩이 집중돼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 다만 데이 트레이딩 형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AI 관련주, 자율주행, 테마주 또 대응에 경계하고 또 잘 대응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 확인을 해봤습니다. 분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의 랭킹 업앤다운이었습니다.